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순국선열 및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나머지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참석해 주신 주요 인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시에서 멀리까지 학술대회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문영호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정책관님 모셨습니다. 이기곤 전국 동학농민혁명 유족회장님 모셨습니다. 이만열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세계 기록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이희화 전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박상국 한국문화유산연구원 원장님 모셨습니다. 정남기 전 동학농민혁명 유족회장님 모셨습니다. 최효섭 동학농민혁명 유족회 사무총장님 모셨습니다. 주성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이사님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승우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모두 소개해 드려야 하나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우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이사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학농민혁명재단 이사장 이승우입니다. 바쁘신데도 동학농민혁명 정기학술대회에 참가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 우리 이기곤 전국 동학농민혁명 유족회장님을 비롯한 유족 여러분과 또 이만열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위원장님, 또 기조 강연을 해주실 이희화 전 동학농민기념재단 이사장님, 또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실 많은 연구자 여러분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과 또 학술대회를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국립고궁박물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학술대회는 갑오 군정실기를 통해 본 동학농민혁명의 재인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도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갑오 군정실기는 1894년
혁명 2차 분기를 진압하기 위해 조선 정부가 설치한 양호 도순무형에서 주고받은 문서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최근 일본으로 반출된 문화재 반환 과정에서 그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기조 강연을 해주실 박상국 한국문화유산연구원장님과 신영호 교수님께서 노력하셔서 세상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재단에서는 갑오 군정실기를 입수하여 번역을 완료했고 올해 11월에는 도서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이 갑오 군정실기에는 그동안 확인되지 않았던 동학농민혁명 관련된 새로운 사실들이 다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를 토대로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첫 자리이며 동학농민혁명을 연구하는 다수의 학자들이 새로운 사실을 확인하고 해석하는 활발한 논의의 장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학술대회를 통해서 갑오 군정실기에 드러난 동학농민혁명에 관련된 새로운 사실들을 재조명하고 의미를 되짚어보는 값진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기곤 전국 동학농민혁명 유족 회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좀 오늘 빨라서 좀 모시고 계신 분들도 계셔서 좀 자리가 빈 것 같습니다. 학자님들이나 그동안 교수님들이 이토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여러분들이 이러한 학술대회나 세미나나 심포지움을 통해서 많은 자료를 발굴도 하시고 또 저희들의 그 선조님들의 발자취를 그동안 무수히 이렇게 연구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의 그런 경계까지 아직 도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유족들은 나름대로 저희들대로 여러분들 앞에 사실을 부끄러운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또 오늘 또 모시게 됐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의 뜻에 쫓아서 항상 노력하고 그래서 선조님들의 뜻이 헛되이 지나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장님, 이와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배양석 교수님, 신영우 교수님 또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 애쓰시게 됐습니다. 앞으로 많은 기도 편들을 바라보고 오늘 대회가 원만하게 잘 끝내시고 성공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만열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세계 기록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갑오 군정 실기를 통해 본 동학농민혁명의 재인식이라는 주제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정기 학술대회를 갖게 된 것을 먼저 축하드리며 이 학술대회를 준비하신 이사장님 이하 재단 관련 여러분들에게 치하의 뜻을 먼저 표합니다. 이 학술회의가 주제로 삼고 있는 갑오 군정실기는 1894년 9월 22일 조선의 봉건 정부가 동학농민군 진압을 위해 양호 도순무영이라는 최고 군사 지휘부를 설치하고 그
그해 12월 27일 폐지될 때까지 95일간의 활동을 적은 공식 기록입니다. 이 학술회의는 가보 군정 실기에 나타난 동학농민혁명에 관련된 새로운 역사적 사실과 의미를 찾아 재조명하려는 것을 1차적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나아가 동학농민혁명이 어떻게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전파되었는가, 그 전개 과정과 상황을 새롭게 인식하려는 것도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동안 우리 학계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수많은 자료들을 통하여 그 혁명의 원인과 전개 과정 및 역사적 의의를 살펴왔고, 그것이 한국 민주운동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되었는가도 고찰해왔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은 한국 근현대사에서 민중이 역사의 주체로서 우뚝 솟기 시작한 역사적 분기점이며 한국의 민주화를 출발시킨 발화점이라고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근대화와 산업화가 민주화를 전제로 한 것이라면 그 민주화의 시발점은 의당 동학농민혁명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인식을 전제로 이번에 새로 발굴하여 번역한 가보 군정 실기는 비록 동학농민혁명의 주체 세력이 아닌 동학농민군 진압 최고 군사지휘부에서 작성한 것이지만 당시 경기, 강원, 황해, 충청, 전라, 경상 등 여러 지역의 동학농민군의 활동 양상을 살피는 데에는 대단히 중요한 자료임에 틀림없습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작년부터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을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설립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세계 기록유산 등재 추진위원회는 그동안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을 수집, 번역, 정리해 왔습니다. 이번에 발굴된 가보 군정실기도 동학농민혁명 기념물에 포함시켜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시키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 학술대회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의를 확대 심화시키는 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을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도록 추진하는 데에도 큰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발제와 논찬 및 토론을 맡으신 여러 학자분들께와 이곳에 참석하신 여러 동학 가족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하면서 제 축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학술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조 강연 있겠습니다. 이희화 전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이사장님께서 동학농민혁명 자료 수집 과정과 가보 군정 실기의 가치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이희화 선생님께서는 기념재단이 법정되기 전에 재단법인 기념재단 이사장으로서 기념재단의 초석을 마련하였고 또 여러 가지 열성을 다해서 기념사업을 해오셨습니다. 이희화 선생님을 모셔서 기조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마 뒤에 차가 많이 밀려서 못 오는 분도 아직 보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최 측에서 오늘 학술 발표의 내용이 아주 많으니까
15분만 하라고 해서 참 15분 동안 제가 적당히 얼버무리 했습니다. 제가 30대부터 이 자료 수집과 연구에 몰두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늘 자료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여기가 아주 내용이 아주 깁니다. 그동안에 자료에 관련해서 제가 발표도 하고 쓴 글을 종합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 자료가 나왔지만은 두 가지를 딱 꼽으면 59년에 나온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행한 동학난 기록 상하 두 책 있습니다. 두툼한 책입니다. 근데 그걸 활자본으로 인쇄본으로 만들었어요. 원본을 싣지 않고. 그래서 오탈자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것이 우리 해방 이후에 우리 연구자들에게 가장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1세대라고 할 수 있는 김용덕 선생도 있고 한우근 선생도 있고 또 제2세 정창열, 신영화 이런 분들도 있고 합니다만은 그분들이 전부 이 책을 중심으로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그때 주로 관찬 사례만 모았어요. 여러 다양한 개인 기록을 모으지 못했고 또 일본 기록도 그때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인지 빠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몇 가지 나와 있지만은 그 개인 소장품을 낸 것도 있고 또 천도교 관련 최시영 최저 관련한 그런 또 소집한 동학 사상 자료집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거보다도 100주년을 맞이해서 역사문제연구소 동학문명혁명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발족해서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사업으로 자료 수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부 돈도 받지 않고 개인 돈, 여기 신영우 교수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참 저 뒤에 계십니다만은 신영우 교수가 같은 분이 박사 논문 쓰면서 경상그릴 때 그 많은 자료를 넣은 걸 다 내고 또 돌아가신 정창열 선생 같은 분도 자기가 논문 쓰기 위해서 수집한 자료들을 다 냈습니다. 그래서 또 새로 수집하고 또 기념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그 단편적으로 들어온 것들도 모으고 해서 30척을 했습니다. 그 중에 뒤에 부록으로는 천도교 전통학 관련되는 것들을 부록으로 해서 같이 버텼습니다. 이것이 얼핏 보면은 뭐 별거 안 같지만 우리 연구자들 중심으로 전혀 사례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다만 돌아가신 이종학 선생이 나중에 이 책 출판의 어려움을 알고 자기가 이제 해제 비용이라든가 최소한도 경비를 우리한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물질적으로는 제일 큰 공로자입니다. 그분이 이걸 잘하기 위해서 북한 방문을 해서 강만희 선생하고 이정학 선생이 북한에 이 사료를 공부해야 된다 해서 두 지를 갖다 줬습니다. 한 지는 역사연구소에 있고 한 지는 사회과학원에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북한에서 만나서 자기들이 이걸 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페이지에 보면은 군정실기의 사료적 가치 여기에 몇 가지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발표해서 자세하게 나올 테니까 그런 얘기를 다 빼기로 하고 이 사료를 제가 연구자 입장에서 볼 때에 아주 참 정확하고 거의 모든 사료 중에서 진명, 인명 이런 것이 대단히 정확합니다. 일반 신문이나 잡지에 나온 글들을 보면은 거의 다 틀립니다. 반수 이상이 틀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틀리게 돼 있어요. 기자들이 그것도 기자들이 마음대로 또 쓴 것도 아니고 일반 공사관 또는 일본 외무성을 거쳐서 검열을 한 뒤에 기사가 발표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기사 같은 그런 정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탓으로 내용도 부실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것이 참 많은데 그래도 거기에는 또 우리가 볼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갑오 군정 실기야말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얘기를 더 들으시면 자세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몇 가지만 이어가겠습니다. 이 책이 중요한 내용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면은 한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25페이지 아래쪽입니다. 첫째, 함경도 지방 농민 봉기에 대하여 관련 기록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홍범도가 이 지역에서 토수로 활동하면서 남쪽의 전봉준 장군이 일제와 맞서 항쟁한다는 소문을 듣고 나도 항일에 나서기로 결심했다라는 기록이 홍범도 일지에 나옵니다. 여기 사책에 함경 감사와 남영사에게 보낸 관문에는 지금 들으니 그곳 도의 각 고을에 또한 외도의 비류들이 경내로 들어와 몰래 요소를 퍼뜨리고 평민을 협박하여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듯하다고 기재하면서 감령의 호군 몇백 명을 여러 곳에 배치해 대비하라고 지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8책에는 함경감사 박기양이 외도에서 들어와 민심을 선동한 무리를 효수 경종하였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는 강원도 등지에서 동해안 고을을 석권하였는데 이들이 함경도로 진출한 사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평안도에는 권병덕의 갑오 동학난에 평안도 용광군 등지에서 동학군과 관군의 충돌이 크게 일어났다, 대기하였다라고 짧게 기술되어 있는 정도로 그 내용이 자세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도 평안도의 사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평안도와 함경도의 농민군 동교의 실상이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여기 사채 개성유석에 보낸 관문에는 지금 황해도의 비류가 창궐해 더욱 심해지고 있다라고 기재하고 이들이 남쪽으로 내려올 염려가 있으니 개성 청석진의 방수를 배가하라고 지시하고 있으며 파주 목사 이건호에게 보낸 전령에서는 황해도 비류에 대비해 임진강의 방수를 공고히 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실은 황해도 농민군이 임진강을 넘어 경기도 남쪽으로 진출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기록이라 하겠습니다. 일본군의 관계 기록에 하면은 19 독립 후속 19 독립 대대 말고 북쪽에서 내려오는 그런 농민군을 방어하기 위해서 일본군이 곳곳에 중대 소대 병력으로 출동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것과 대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둘째로는 충청도 충풍 일대에서 활약한 성도환 관련 사실입니다. 성도환은 법무왕은 건설재판소에서 정식재판을 받고 전봉준 5명과 함께 사형 판결을 받고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이 판결 선언서에는 성명이 성도환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행적이 거의 알려져 있지 않고 다른 기록에 충풍을 중심으로 강원도 접경 지역에서 활동한 거물급 불영 정도로만 알려져 왔습니다. 여기에는 제천 현감 첩보에 의해서 성도환 관련 사실이 비교적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성도환은 농민군을 거느리고 충주 적곡에 있었다고 하였고 성도환의 아버지 선종현은 최재호의 도제로 최시용과 함께 동학을 전파했다고 하였으며 성도환의 6 종형제가 영모에 가담하였다고 기술하였습니다.
위 적곡에서 성종영과 그 가족을 잡아 제천에 가두었다고도 했습니다. 여기에 형제 또는 사촌으로 보이는 성운환, 성이환 등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이때 거계웬 성도환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성도환은 단양 등지에서 활동하다가 제천 생존전에서 아들 성경식과 아내와 함께 잡혔다고 합니다. 우선 성도환에 대해서 5명이 재판에 사형을 당했는데 성도환에 대해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여기에 아주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계남이 관련 문제입니다. 김계남이 심영빈에게 체포되고 전주의 군사훈련장인 서교장에서 불법으로 지정된 사실은 알려져 있으나 그 과정에서 민간 전석이 섞여 혼란을 주었고 효시 관련의 사실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서소문에서 효시된 사진을 두고도 여기에 비속이 쓴 사진도 있고 여러 가지 몇 개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석이 있습니다. 여기 8책, 9책의 내용의 12월 중순 이후 부분에는 김계남 효시 관련 사실이 구체적으로 실려 있습니다. 이를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12월 초상일 많은 국민을 전주 서교장에 모아놓고 김계남의 목을 자른 뒤 수급을 상자에 담아 전라 감령의 장교로 가지고 도 20영에 보내기로 하였고 효시하기 전에 전라 감령의 고마청에 경기 감령의 고마청에 유치해 두었다. 경기 감령이 바로 저 옆입니다. 서대문 있는 그 사거리 그 경기 감령이 있었습니다. 서소문하고 아주 가깝죠. 근데 먼저 경기도 환희들께서 활동한 안교선, 성계식, 최재호 등을 효소 경중하고 김계남의 수급을 효시하기로 결정하고 먼저 김계남의 수급을 동대문 밖 남벌원 요즘 신당동 일대 옛날 공동묘지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 교장에서 지금 을지로 청계천 그 사이에 있는 지금 메디컬 센터에 있는 그쪽이 훈련을 있었습니다. 그 교장에서 조리 걸렸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어 이들 수급을 서소문 바깥 거리에 사흘 동안 내걸었다 하였고 마지막으로 김계남이 수급을 전주 등지로 보내 다시 효시하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김계남에 대해서 전주에서는 아주 복잡한 이설이 많아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서교장이라 하니까 서쪽에 있는 교장인데 이것을 서교, 기독교, 교회다 이런 얘기까지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초록바위라고 있는데 그게 비석까지 세워놨습니다. 이런 아주 혼란스러웠는데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자료가 나와서 뒤에 발표할 부분들이 현재 연구를 했고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책이 번역되어서 가행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발굴됨으로 해서 기성의 국내 자료와 권변 측 자료가 우선봉 일기라든가 좌선봉 일기라든가 이런 중요한 자료도 있지만은 그게 부정확한 것을 보완해주고 또 일본 자료가 사실 오류 같은 것도 이 자료가 상당히 보완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가 없으면 연구자는 어떤 무슨 내세울 수가 없고 또 논문을 쓰거나 책을 쓰더라도 늘 그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 자료 발굴이 우리 연구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앞으로 소설을 쓴다든가 드라마를 만든다는 하는 분들이 이를 통해서 많은 도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상국 한국문화유산연구원장님과 신영호 충북대 교수님께서
갑오군정 실기의 발견 경위와 주요 내용이라는 주제로 역시 기조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상국 원장님께서는 갑오군정 실기의 발견과 반환에 큰 공이 있으시고 신영우 교수님께서는 그 갑오군정 실기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발표는 신영우 교수님께서 해주시고 박상국 원장님으로부터는 중간에 발견 경위를 중심으로 해서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우 교수님 나오셔서 기조 강연 해주시겠습니다. 예, 신영우입니다. 오늘 이 갑오군정 실기를 주제로 해서 여러 편의 논문이 발표되고 이렇게 학술 발표회를 갖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각 지역에서 있었던 동학농민혁명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조사하고 글을 써왔는데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까 이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학난 기록 자료를 맨 처음 보고서 여러 지역에서 보고된 그런 내용, 진압된 그런 사실을 잘 묶어놓은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그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을 충실하게 전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진압 관계 일을 본다면 저는 경상북도 상주 지역의 사례 연구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진압군의 책임을 맡은 소모사가 다 끝나고 난 뒤에 그 과정을 일기로 작성을 했습니다. 소모사 일기 이런 것이 있었고 또 공문서를 다 묶어서 소모사시라고 해서 두 책을 만들어냈습니다. 틀림없이 양호도순무형을 설치했으면 마지막에 이러한 공문서 집이든 또는 순무사의 일기든 당시의 사정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기록이 있을 터인데 그런 기록이 어디 갔는가 하고 찾았습니다. 그래서 도순무사였던 신정희의 후손을 찾았습니다. 신정희 도순무사의 아버지는 신원 대장입니다. 대원군 때 그리고 고종 때 국방의 책임을 맡았던 그런 분이죠. 그리고 일본하고 미국하고 그 외교관계를 처음 수립할 때 대표로 나갔던 그런 분입니다. 이 신정희의 후손을 만나서 많은 내용이 있을 테니까 한번 그 집안에 있는 문서들을 봤으면 좋겠다 했더니 신원 대장과 관련된 것은 보여주는데 다른 것은 보여주질 않습니다. 신원 대장과 관련된 것도 규장각에 있었던 신대장 문집 방대한 그런 책을 복사해서 이것이 그 책이다 그런 식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 책들이 어디 갔느냐 했더니 본래 신원 대장 신정희 그리고 그 동생이 신석희인데 병조판서 한성판윤을 역임했던 그런 분이죠. 살던 집이 현재 영국 대사관 자리입니다. 그 대사관 터를 전체 영국하고 외교관계를 맺을 때 영국 공사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넘겨주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집안에서 전해주는 얘기 들으니까 아주 흥미있는 것이 많습니다. 거기에 책이 아주 많이 있었는데 이 책을 보기 위해서 당대의 제사들이 다 출입을 했답니다. 바로 막하했던 추궁 강의를 비롯해서 또 강화학파라고 하는 이건창 등 여러 인물들이 찾아왔는데 당색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틀림없이 당색을 본다면은 노론일 것으로 생각됐는데 왜 서론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다 와서 교류를 했는가 했더니 본래 군인들은 그 당색을 크게 가리지 않고 교류를 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지요. 근데 거기 그렇게 많이 책이 있다고 한다면
가보년에 있었던 여러 사실을 밝혀주는 기록도 있을 터인데 그게 다 어디로 갔느냐 확인했더니 잘 모른답니다. 원래 그 향리가 충북 진천 이월면에 있는 논실입니다. 그 논실에 가서 확인해 봤더니 거기도 아주 큰 집들이 있어서 가보년에 신원 대장님이 작고하고 그 부인 그러니까 신정희의 어머님이 거기서 살고 계셨는데 수시로 출입을 했다고 하고 거기에도 많은 책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박문호라고 하는 당대 아주 그 유학계의 거물이었던 그런 인물이 그 집을 출입을 하면서 그 아들들을 가르치고 했다고 하는데 왜 그 출입을 했느냐? 그 책 보기 위해서 갔답니다. 근데 그 많던 책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 했더니 바로 신정희의 조카 신석기라고 하는 분의 아들이 신팔균 대장입니다.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그 신팔균이 재산을 다 털어서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갔는데 향리에 있는 집까지 저당 잡혀서 가져갔답니다. 그 집도 지금 남의 이름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집안에 남아있는 것이 없다.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후손이 아주 크게 곤욕을 치른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 실상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도 그 다른 책은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바로 신정희, 신석기 또는 신원 대장이 갖고 쓰던 그런 책들은 어디 있을 것이다 해서 후손들이 수송을 했더니 나중에 얘기해 주는 것이 성균관대학교에 직원으로 근무를 했는데 그때 고려대학교로 다 넘겨줬답니다. 인천 김성수 선생하고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고려대학교로 넘겨줬다 그렇게 해서 여기 배암수 선생한테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고려대학교 고서실에 가서 이런 자료가 있을 테니까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없답니다. 또 신정희의 사진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주 드문 사진인데 이것이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지금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것을 들어갔다고 한다면 책 등 일관해서 들어갔을 텐데 혹시 박물관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박물관도 수소문해서 찾아봤는데 책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들어간 그 자료의 상당수를 나중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동학난 기록으로 묶여져서 나온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자료 여러 사람들이 만든 그런 다양한 자료는 그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공식으로 문서집을 만들거나 도승무형이 임무가 끝났으면은 최종 보고서를 냈을 터인데 그 보고서는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쭉 찾았는데 손무형 등록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규장각에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찾아봤더니 가보년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홍경래 난 때도 순무사를 임명하고 순무형을 설치했는데 그 마지막 단계에서 다 공문서집들을 모아놓은 그런 것이죠. 그리고 병인 양육 때도 똑같은 순무사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순무형에서 나온 순무형 등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등록을 보니까 거의 형태가 비슷합니다. 바로 상주에서 봤던 상주 소모형의 소모 사실과 형태가 거의 비슷한 그런 내용이 규장각에 있지요. 그럼 이 순무형 등록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숙제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 일본 국내청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규장각에서 반출한 도서를 환수받는다 하는 그 신문 보도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보도 가운데서 가보군정 실기라고 하는 그런 책 이름이 나왔습니다. 아, 그럼 가보는 틀림없이 1894년일 수가 있다. 군정은 군사 문제를 다룬 것이고 실기는 왜 붙였는지 모르겠다 해서 그 책이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고궁박물관에서 환수특별전을 열었습니다. 그 환수특별전에 준비를 하는데 그 학예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들어가서 봤더니 이거 틀림없이 가본연의 그 자료입니다. 당시 사진지를 가져가서 10책이나 되는 것을 찍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정신이 없습니다. 카메라 배터리가 다 떨어져서 휴대전화 가지고 계속 찍고 했는데 그래도 삐뚤삐뚤 나가고 2번 같이 찍고 이거를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정신없어서 찍었는데 좀 잘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가져오는데 크게 노력을 하셨던 박상국 원장님을 직접 연락을 해서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일본에서 가져올 때 일본 사람들이 복사해달라고 해서 다 복사해 준 것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직접 그 매장문화재 그 연구원을 찾아가서 봤더니 바로 그 책이 복사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져와서 들춰봤더니 보통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그런 내용이 동아일란 기록에 있는 것을 그대로 거기에 정사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 거기에 들어있지 않은 많은 그런 자료가 거기에 곳곳에 들어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각 지방관들이 보고한 그런 내용 가운데서 우리 지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을 세세하게 쓴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은 동학농민혁명이라고 하는 커다란 그림 가운데서 모자이크를 해서 붙여놓는다고 한다면 중요한 그런 내용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이 대체는 다 알지요. 시작부터 전개 과정, 마무리가 됐는데 대개 아는데 전국에서 벌어졌던 이 사건들이 어떻게 누가 참여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은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걸 검토를 하면은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상당하게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지요. 그래서 이 자료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이거는 국가가 환수해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논문에 활용해도 좋은지 또 이것을 공개해도 좋은지 그것을 아주 고심을 했습니다. 문화재청에 얘기를 했더니 그 당시 여러 책을 들여왔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어서 다른 책들은 거의 공개도 안 되고 사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만 가지고 우리가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에 제공해서 번역하거나 연구에 활용할 수도 있겠느냐 했더니 담당자가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답니다. 번역해도 되겠냐? 번역도 문제가 없답니다. 그래서 번역하고 또 활용하는 그런 준비를 하게 됐지요. 그리고 오늘 이런 학술 발표를 하는 것은 이병기 부장이 이 자료를 이렇게 번역하고 하는데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아주 좋은 일이다 했습니다. 가능하면은 연구자 전체에게 이것을 보급을 해서 빨리 검토해서 정리를 하고 동학농민혁명 전체의 그런 구조를 기왕에 연구된 것에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이것으로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 사람들에게 발표를 맡기고 토론도 맡기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와 계십니다. 이건 강제로 읽게 한 겁니다. 빨리 읽어야지만 그 내용이 확인이 되고 사실 그대로 이해가 되고 보급되고 그 보급된 걸 가지고 국민 교육에 반영될 수 있는 것이죠. 동학농민혁명은 특정한 지역에 있었던 특정한 사건이 아닙니다. 한정된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전국적인 그런 사건이죠. 이 전국적인 그런 사건을 각 지역에서 보고된 문서들을 다 검토를 하면은 이 의미가 어떻다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게 되겠지요. 자, 박상국 선생님께서 뒷부분을 좀 잘 소개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시간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어서 박상국 선생님으로부터 반환되어 가는 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가져오신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주 전공자로서 고맙게 생각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소개받은 박상국입니다. 제가 이렇게 가져온 것도 아니고요. 사실 국가가 가져온 겁니다. 저는 1990년도부터 해외에 있는 한국 책 조사를 해왔습니다. 한 20여 년 동안 해오다가 2007년, 8년, 9년 그때 IMF로 아주 힘들 때 마침 국내청 선흥부에 있는 한국 책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이래 환율이 높아가지고 3년을 끌었습니다. 3년을 끌어서 조사를 하고 2000년에 이제 목록을 발간했습니다. 그러다 2005년, 6년쯤 돼가지고 해무스님이라는 분이 이제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국내청 조사를 하셨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목록을 좀 구할 수 있겠느냐. 그 왜 그러느냐 했더니 이제 그 반환 운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아주 거부감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에 유출되어 있는 우리 문화재를 조사를 끝내기도 전에 반환 이야기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조사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특히 국내청 선흥부에 소란되어 있는 책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도장이 찍혔는데 조선총독부 기정인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저희들은 굉장히 그 직전에 화랑색이 가지고 이야기됐던 직후라 가지고 굉장히 긴장을 하게 됩니다. 혹시 화랑색이 같은 것도 나올 수 있을 건데 잘못하면 이거 큰일 난다 싶어가지고 긴장을 하면서 조사를 하고 목록을 작성하고 난 뒤에 목록을 일반 그 학계에 100% 안 했습니다. 일부러 뭐 10중 8구 이걸 가지고 이제 환수 운동을 벌일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거의 뭐 국립중앙도서관하고 몇몇 곳에만 이제 100% 하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해웅 스님이 이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 이제 내가 안 주더라도 그 소식을 들었고 또 그걸 얼마든지 찾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그래 정말 좀 긍정적인 차원으로 그런 운동을 펼쳐달라는 그런 부탁과 함께 이제 보내줬습니다. 보내주고 난 뒤에 그 뒤에 그런 거 하는데 저하고 이제 한동안 상당히 상의를 이래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도에 정부가 양국 외교관 회담에서 능지시 그것도 국내 사정이 이렇다. 그러니까 이걸 반환해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한일 그 문화재 협정 때도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될지 목록을 제시를 못 했습니다. 1965년도 당시에도. 그런데 요번에 이거는 제가 목록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청 총독부 반환 기준문서하고 또 그 제실도서지장이라고 이제 찍혀 있는 책이 있었고, 그러고 경련이라는 곳에서 사용했던 도장, 경련도서라는 그 세 종류는 반환 대상으로 삼을 만하다 해가지고 이제 목록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그 총독부인이 찍힌 거는 거의가 의궤류입니다. 의궤류인데 나머지는 좀 부정적인 그런 시각이 있더니 2009년도에 일본에서 이제 목록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보내왔는데 의궤 말고 또 제실도서는 제외했고, 그런데 다른 책이 상당 수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한 3일 동안 제가 정말
그 급하게 그걸 이래 정리를 해야 된다 해가 밤잠을 이래 못 자면서 그걸 이 책의 성격이 뭔가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사한 목록에도 없었던 거니까요. 그리고 그 국내청 선언부 도서 목록에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별도로 보관되어 있던 책들인데, 그래서 규장각에는 도서관계 서류출이라고 있습니다. 조선총독부 취조국이 도서를 취급했는데 조선 총독부 취조국 도서관계 서류출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포함된 책이었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 책이 규장각본하고 또 통감부가 취합한 통감부 최수본이라고 이제 돼 있는 목록이 나옵니다. 통감부 최수본에 이게 포함되어 있던 책이었습니다. 그래 그걸 이제 밝히고 난 뒤에 그걸 외무부를 통해 가지고 보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이토 히로부미가 대출해간 도서였습니다. 그 공문서철에 이토 히로부미가 죽고 난 뒤에 서류부에 지금 보관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한테 넘겨줄 수 없느냐 하는 공문을 조선 총독부에 보내니까 그 왔다 갔다 하면 세 차례의 그 공문이 있는데 다는 어렵다. 구통감부 최수본 11종 90책과 규장각도서 13종 110책은 양도해도 지장은 없다. 그 외에는 돌려달라. 이래 된 거예요. 그래 됐는데 이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이 관계에 대한 논문을 몇 분이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논문을 보더라도 규장각에는 이 최수본, 소위 말해서 통감부 최수본하고 비슷한 책들이 여러 책이 이래 규장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돌려받은 걸로 착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제 있었는데 이건 일본이 자발적으로 이래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그때 목록에서 이제 제가 제가 정부 대표로 이제 제가 협상하는 걸로 이렇게 형식이 나중에 되고 실사도 하고 이제 그래 되기 때문에 언론 보도용도 그렇고 앞으로 이 책의 가치를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국내에 없는 책들 희귀본에 대한 목록을 다시 작성을 해가지고 그걸 일본 측에 내가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직접 가서 부탁을 해서 이런 책들은 양도 참 많습니다. 많지만은 우리 국내에 없는 거니까 뭔가 한두 줄을 쓰려고 해도 필요하다 해가지고 전부 복사를 해가 왔던 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 한 6, 7종을 이제 복사를 해왔는데 그래 어느 날 이제 신 교수가 그 책에 대한 그 사진 찍을 때 제가 그 자리에 또 있었습니다. 그럼 내한테 있다 해가지고 이제 제가 드리게 됐고 그 책이 오늘날 오늘 같은 연구 대상으로 부각이 돼가지고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입니다. 5분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몇 시간만 해도 될 양입니다만 이상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학농민혁명 자료 수집 과정과 갑오군정 실기의 가치 그리고 갑오군정 실기의 발견 경위와 주요 내용이라는 주제로 이희화 선생님과 박상국 신용호 교수님께서 기조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 설립되고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2010년에는 새로운 자료를 통해 본 동학농민혁명의 동아시아적 의미, 2011년에는 역사 교과서의 동학농민혁명 서술 어떻게 볼 것인가, 2012년에는 동학농민혁명과 태평천국 과거, 현재, 미래를 논하다, 2013년에는 1893년 동학농민혁명 전야를 밝히다, 2014년에는
120주년을 기념해서 국제학술대회로 동학농민혁명 평화화해 상생의 시대를 열다와 새로운 자료를 통해 본 경상도 북부지역 동학농민혁명, 그리고 2015년에는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세계 기록유산 등재라는 주제로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올해는 갑오군정실기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갑오군정실기는 금방 기조 강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반환되어 왔습니다. 갑오군정실기는 동학농민혁 2차 분기에 조선정부 진압기구인 양호도 순모형에서 주고받은 공문 자료인데 여기에 이제 새로운 사료들이 많이 있어서 재단이 현재 번역을 완료했고 그 원문과 함께 지금 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올 11월에 발간될 계획입니다. 오늘 발표 주제가 11개입니다. 그래서 발표자와 토론자 그리고 사회자 선생님들께서 시간 배분을 잘 하셔서 계획된 시간에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 발표는 15분을 기준으로 해서 20분이 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이제 장례를 정리하기 위해서 잠깐 쉬었다가 학술대회 일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사회는 서강대 조재곤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로비에 음료와 다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10시 4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전문 쪽에서 보면 말이야.